안녕하세요. 2부 행사는 우리 이경 대변인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 대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님의 채찍거리면서 방송에 가서는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슴이 따뜻하고 동고동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같이 진행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앉아계셔서 엉덩이도 살짝 아프시죠?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아직은 다 안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을 제가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만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우선 의원님, 정치인들이 책을 내면은 보통은 첫 책은 자서전 같은 걸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전문서적을 내셨어요. 자서전이 아니시고요. 네, 손자병법, 그것도 어려운 전문서적을 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네,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온 저의 삶의 어떤 교훈, 이것을 손자병법을 통해서 저는 늘 어떤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또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러한 노하우, 삶의 30년의 그 노하우를 책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 주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어렵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은 이런 출판기념형 자서전이나 그 지역에 대한 비전서를 주로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러한 지혜를 공유해서 지금 되게 삶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삶에 도움을 주고자 했고 거기에 또 저의 생생한 사례가 한 15개 들어있어요. 손자병법을 적용해서 작은 성공을 이룬 사례, 살아있는 얘기도 있고 전쟁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지금 회사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 이 책은 안 읽어본 분들은 많은데 앞으로 한쪽만 읽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쪽 읽으면은 다 읽게 돼요. 네, 맞습니다. 손자병법 자체가 인생의 지침서고 논어하고 손자병법을 꼭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의 손자병법은 좀 특별합니다. 한 페이지만 읽어보시면은 아마 끝까지 읽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독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읽으면 좋을 필독서일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도 책을 내셨죠. 그때는 시크릿 손자병법. 여러분들 시크릿 손자병법 책 나온 거 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는 뉴노멀, 뉴타입, 뉴드림 이것도 손자병법 관련된 책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지금 다시 손자병법. 아니 의원님, 왜 책 세 권이 전부 다 손자병법인가요? 손자병법은 사실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13장 6,109자밖에 안 돼서 함축적이다 보니까 그걸 읽고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끌어내서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전역하고 바로 주로 이제 군인들 또는 군사 전문가를 위한 시크릿 손자병법을 펴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한 2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핫한 인기가 있었고요. 정치인이 되고 나서 코로나 시기가 막 왔을 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손자병법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서 뉴노멀, 일상의 기준이 바뀌는 뉴노멀 시대 손자병법의 뉴타입으로 뉴드립을 이루려 해서 뉴노멀, 뉴타입, 뉴드립을 썼는데 정치인이 쓴 손자병법 순수한데도 잘 안 팔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출판기념회도 못했고 코로나 시기에 홍보를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시 우리 삶이 어려워서 그것을 더 자세히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례를 이어서 세 번째 책, 지금까지 손자병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손자병법을 알게 되신 분들 또 앞으로 관심 갖게 되신 분은 저는 대단히 행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늘 얘기했던 것이 군에서도 사성장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했길래 됐느냐 하면 그 원리는 저는 손자병법에서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그것을 적용하는 거죠.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삶의 원리가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쓰면은 삶의 원리가 되고, 경제인이 기업에 쓰면 기업 원리가 되고, 정치인이 정치에서 적용하면은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네, 책 저희 읽어봤거든요. 그 전에 두 권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재미없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책은 정말 술술 읽히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 그 책 내용에도 있고 또 강의 내용에도 있었는데, 저는 졸속 전략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졸속은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손자병법에서는 기회가 됐을 때 졸속이어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 내가 완벽하게 하면 상대가 있을 경우 상대방도 완벽하게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팍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요, 손자병법 국회에서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타강사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더 심하게는 덕후, 손자병법 덕후라는 말도 듣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결이 있나요? 아니면 그 일타강사나 덕후라는 얘기에 흡족하시나요? 네, 덕후 또 일타강사는 저는 손자병법의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아주 좋은 사례, 제가 손에 딱 잡히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분들은 되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례는 따뜻한 사례를 많이 얻습니다. 경제라 딱딱한 사례가 아니라, 최근에 예를 들면은 뭐 스타벅스의 사례라든가, 또는 우리 생활 속에 핸드폰에 관계된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손자병법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손자병법을 안 읽어도 다 손자병법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렇게 쉽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여기에는 오마이TV하고 또 랑맨TV 또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동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랑맨TV하고 여기가 아까 무슨 TV라 했죠? 미우공방TV도 하시고 있고요. 여기는 개국권 TV가 와서 또 중계를 하고 있고, 중앙에는 오마이TV 하고 있고, 여기가 오마인가요? 여기는 무슨 방송이죠? 아, BTN 불교 방송에서 또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래서 현재는 여기 좀 일부 많이 가셨는데 전국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마이TV는 170만 구독자를 가진 아주 핫한 TV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한번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 이따가 읽으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오마이TV 댓글 몇 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원우님, 김병준 장군님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말씀 주셨고요. 아, 차기 국방부 장관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김병준 의원님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여기서 칭찬 안 하면 어느 방송에서 댓글로 칭찬을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해주셨고요. 응원합니다. 나라라 국민의 나라라 우리 김병주라고 율무님께서 해주셨고요. 뭐 이경은 하나도 없네요. 네, 저는 이제 이경인데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김병주 의원님, 주블리 의원님 인성도 좋아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주블리 여기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경 대변인 응원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이경 힘내라 하고 일자 계속 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초로, 주원우님, 썩가부송님, 경한님, 장민님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있는데, 이경 대변인님한테 응원합니다. 문자 좀 넣어주시고요. 네, 계속 진행하시죠. 네. 언니짱 TV. 언니짱 TV. 죄송합니다. 언니짱 TV도
와서 지금 생중계 여기에 이경 화이팅 있습니다. 예, 이경 화이팅 있죠? 예. 저는 그냥 농담으로 드린 얘기였고요. 예. 우선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열어주세요. 핸드폰의 검색을 주불리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주세요. 주불리 김병주. 주불리만 해도 바로 나옵니다. 나오죠? 네. 주불리만 쳐도 바로 나옵니다. 네, 김병주까지 안 누르셔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구독 한번 해주셔도 좋으시고요. 네, 구독해 주십시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손자병법 프로그램이 16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방송에서 김병주의 손자병법 인생을 리셋하라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요즘 또 재방송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하고 된 이후에 그때 30분짜리 16편을 인문학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대단히 시청률이 높고 인기가 있어서 최근에 다시 BTN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3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고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핫한 시간에 늘 하고 있으니까 하시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주불리 김병주 씨면은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서 SBS, CNBC라든가 국방TV 여러 군데서 했던 것들이 한 50편 올라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맛백이고 여러분들 그거 한 15분, 30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삶의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보니까 옛날 전우인 신상진 장군님 오셨고 또 새로운 김성기 우리 선배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 또 같이 와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계속 들어오시고 또 가시는 분들 있고 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주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국회의원 구독자가 이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초선인데요. 네, 19만 3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도 이거 보도를 했는데 조회수 순위가 2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1등은 이재명 대표이고요. 네. 그래도 순위로는 전체 여야 합쳐서 6위입니다. 근데 조회수는 2위. 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자병법 영상을 보면은 저도 지금 제가 처해 있는 거하고 접목시켰을 때 짧은 영상이지만 많이 배웠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전략, 6가지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독자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특별한 전략이 있었나요? 특별한 전략은 손자병법대로 해서 그래요. 손자병법에서는 신무기를 대단히 중요히 여깁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나오면은 새로운 무기를 쓰는 국가나 군이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중동기 시대에 철기에 창이나 칼을 썼던 그 국가에게 정동기는 그렇고요. 활을 쓰던 시대에 조총이 나오면은 당해낼 수가 없고 조총 쓸 때 대포가 나오면은 대포가 이기는 거고요. 대포가 나올 때 비행기라는 새로운 전투기가 나오면 늘 이겼죠. 현재 사회의 신무기가 뭘까요? 저는 뉴미디어라고 봅니다. 이것은 꼭 군에서만이 아니라 군에서도 뉴미디어인 거고 돈을 벌는 수단으로도 뉴미디어가 신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에게 신무기는 뉴미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뉴미디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국민과 소통도 잘하고 정치로 잘한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조회수가 2위예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구독자 추이를 봤을 때 10만 정도 구독자가 되니까 여론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일반 유튜브 50만 구독자의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국방이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바로 저의 의견을 내면은 그것이 여론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자그마치 지금 3년 됐는데 몇 개가 운동이 됐는지 아세요? 1,500개 이상 되어 있습니다. 1,500개면은 1년이 300
365일인데 휴일 때면은 어떠세요? 하루에 평균 2개를 올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늘 팩트를 체크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그거는 국민들께 알려주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기존의 미디어는 일방적입니다. TV는 그냥 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뉴미디어는 소통하는 거죠. 지금도 잠깐 맛배기로 보여줬는데 저는 라이브로 하게 되면은 구독 시청하는 분과 댓글을 읽으면서 요구사항 질문 있으면 같이 해주고 늘 소통해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이상하게도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런 가치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과거 무기를 중시하게 되는데 근데 미래 전쟁에 미래 생존에 필요한 뉴미디어 전략이에요. 이경 대변인님은 뉴미디어에 최적화되신 분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저 이틀에 하나 올리는데요. 하루에 2개씩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가성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책에 있어요.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가성비 있는 삶. 어떻게 살아야지 가성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성비 있는 삶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손자병법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렛대 원리죠. 이런 무거운 물건을 내가 못 들었을 때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최소 피해로 최대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손자병법이 왜 지금도 이렇게 모든 데 적용되느냐? 국가끼리의 최고의 경쟁 상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의 경쟁에도 쓰는 거고요. 개인과 개인의 경쟁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성비 높은 삶 하나만 예제를 하나 소개 2개만 할게요. 큰 마동석 같은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마동석 같은 어른하고 마동석 어른이요? 마동석 초등학교 1학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마동석이 이기죠. 20명하고 싸워도 이길 거예요. 이것은 마동석 같은 어른과 어린애의 싸움일 수도 있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가 전투력비가 차이나는 약속비 싸움일 수도 있고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싸움 경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싸우려 하면은 포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른하고 싸워? 20년 후에 보지. 근데 경쟁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을 아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다, 싸우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기다립니다. 마동석 같은 어른이 잠들 때, 깊게 잠들 때, 그때 공격하면은 너무나 쉽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병법을 알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허점을 기다렸다가 하는 거죠. 허점이 잠을 안 잔다. 잠을 자게 만드는 겁니다. 술을 주든가 수면제를 주든가 했어요. 이게 손자병법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는 맨날 친구들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6사 다닐 때까지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친구들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둔한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손자병법을 이해하면서는 달라졌어요. 저는 별로 노력 안 해도 쉽게 이겨요. 왜? 손자병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토끼와 거북이 예를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솝구화에 보면 경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한참 달려가던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 뒤에 오니까 그늘에 쉽니다. 그러다 잠이 들죠. 근데 열심히 간 거북이는 올인을 해요. 그래서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그 교훈을 우리는 어릴 때 거북이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토끼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하라는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대판에서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거북이는 계속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토끼의 도전을 또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쟁사에서. 그래서 토끼가 도전을 해요. 거부가 다시 도전하자. 지난번에 억울하게 내가 자석을 했을 때 손자병법을 모르는 거북이는 좋다. 도전을 받아요. 왜? 자기의 승리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됐는지 알아요. 근데 토끼가 왜 이겼을까요? 첫째 이유는 거북이가 왜 이겼겠습니까? 첫째 이유는 토끼의 장난 때문에 이긴 거예요. 실수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북이는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해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손자병법을 아는 거북이는 좋다, 경주하자. 대신 조건 하나가 있으니까 조건 하나를 둡니다. 그 조건을 토끼가 생각하기에 거북이 조건 얘기해라. 그랬더니 거북이는 경주하는 코스를 내가 정하게 해달라. 내가 토끼 입장에서 봤을 때 경주하는 코스가 물이든 산이든 기타편에서 운동장이든 해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너 해봐 했을 때 거북이는 강을 건너가는 코스를 딱 정합니다. 그러면 스타트 선상에서 이미 거북이는 이긴 겁니다. 강을 토끼는 죽었다 깨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거북이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북이도 손자병법에서는 중급밖에 안 돼요. 고수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거북이는 바로 조건 없이 경주하자. 대신 지난번에 육상 경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상 경기 하자. 그러면 연습도 안 하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남이 만들어놓은 판에 끌려 들어가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고,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으로 나아가면은 쉽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판을 어떻게 만드느냐? 남이 한 걸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애기들을 키울 때도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재질이 있는데 그렇게 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질, 자기의 장점 이런 것이 뭔지를 알고 자기의 강점 위에서는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략 6가지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서는 그 장소가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6가지를 모든 것에 그 접목을 시키면 그 중에서 하나나 2개만 바뀌어도 전략은 완전히 반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오늘 정말 출판 콘서트 출판 기념회에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안 물어봐 주세요. 우리 이경 대변인님 저하고 업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훌륭하다고 늘 생각하고. 저 19일입니다. 네. 일요일이요. 그래요? 대전 구성입니다. 19일 일요일입니다. 근데 제목이 뭐죠? 왜 우리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저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입니다. 19일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몇 시죠? 오후 3시부터 5시요. 오후 3시 대전에서 이경 대변인님 출판 기념회 합니다. 우리 오마이TV라든가 우리 여러 언니짱 TV 뭐 여러 TV의 시청자 여러분들 그날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아마 진접에서는 가기 어렵고 저는 갈게요. 감사합니다. 장소 말씀드려주세요. 네. 네, 신협중앙연수원 1층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출판 콘서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함께 계신 분들께 평생 기억에 남을 한마디, 진짜 평생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한마디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는다. 네, 이겨놓고 싸워라. 이겨놓고 싸워라. 한번 따라 해보시죠. 이겨놓고 싸워라. 이겨놓고 싸워라. 이겨놓고 경쟁하라. 이겨놓고 경쟁하라.
그렇게 하시면은 아까 유리한 여건처럼 되고요. 여러분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경 대변인님 이렇게 또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김종석 또 연예인 우리 사회를 봐주셨는데 개그맨이면서 합니다. 우리 김종석 사회자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진행 잘하시죠? 네네. 혹시 여기 기업하시는 분 중에 최고예요, 기업에서 최고. 뭐 행사하면은 김종석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경 대변인님 아주 훌륭하시니까 자주 소통해 주시고 이경 대변인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경. 네. 저 이거 해주셔야 돼요. 네. 아까 보니까 지금 선창하고 네. 했던 게 아주 부러웠는데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김명주 하면은 땡땡땡 해주셔야 되는데 세 번이요. 멋지다가 없었습니다. 멋지다. 한번 해볼까요? 멋지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멋져요. 네, 대답이 왜 이렇게 작아요? 멋져요. 멋지시죠? 네. 네, 그럼 제가 김명주 하면은 멋지다 해주세요. 자, 마지막 우리가 우선 내려가겠습니다. 김명주! 멋지다.